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기미일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2월 3일이 되는데 어제부로 이제 그 을사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기미일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한 5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을사년 일주별 운세의 나머지 남은 부분 한 5개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미일주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미일주는 을사년이 어떻게 될까 할 때 먼저 기미일주 자체의 어떤 속성이나 기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이 을사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미일주는 물상적으로 이 기토는 음토죠. 음토가 되고 미토는 열토가 됩니다. 다 같은 음토인데 이제 메마른 흙이죠. 그래서 논밭은 논밭인데 음토로서 논밭인데 아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논밭에 있으니까 아주 메마른 논밭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논밭의 물상이니까 이 자기 제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천방지축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감정의 통제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매우 폭발적인 성정 이런 것들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미일주는 기토와 미토가 다 비견으로 구성이 돼서 간여지동이라든가 이 미토가 신살로 현침살에 해당이 됩니다. 현침살. 현침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이 미토는 기토는 미토에 있어서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음토니까 사축 이렇게 역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죠. 삼합이. 그러니까 유라는 거는 이제 9월입니다. 9월. 9월에서 역행으로 4월로 이게 진행이 되죠. 4월로 진행되는 중에 미월이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미월에 있으니까 이게 7월인데 여기가 생지니까 여기에 미토가 관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일주는 현침살이라든가 간여지동이라든가 관대 그런 것들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고 또 솔직담백하고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이나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밖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끔씩 볼 때마다 천방지축인 것처럼 또 보이고 자기 제어가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속성 때문에 현침이나 관대나 간여지동의 속성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솔직담백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을 잘 드러내고 숨김없이 드러내죠. 또 감정을 잘 드러내는 그런 속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집안에서는 굉장히 무정하고 바깥에서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무골호인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미일주의 또 하나의 속성은 이 미토가 양인데 기토는 논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양의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밭에 있는 양, 그 밭에 있는 양은 뭐 먹을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식록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통 의식주가 풍부한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물상적인 특징도 있지만은 이 오화가 기토의 이 삼합으로 따졌을 때 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화가 미토와 오미합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압록이죠. 신살로서 압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견으로의 작용들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급하고 또 분주하고 또 뭐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경쟁자가 주변에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기가 쉬워서 어, 그
사업 같은 것보다는 교육 계통에 종사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토는 우리가 당사주상으로 보면 천역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거나 직업의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의 이동도 많지만은 직업적인 이동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직업 자체가 여러 개로 바뀌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미토가 기토와 미토의 조합이 신살로는 이제 여연살이라든가 음욕살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침 이런 것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 복잡한 이성관계,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그 복잡한 이성관계에 노출이 되거나 외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미일주의 뭐 계략적인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기미일주가 이 을사한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을목을 보면 을목이 편관에 해당이 돼요. 편관. 그 다음에 사화는 이제 왕지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을목이 미토를 봤을 때는 을목은 이제 오인술에서 삼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토가 여기에 있으니까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조합의 관계로 인해서 직장이라든가 학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주 내에 다른 어떤 경신금을 만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사주 내에 경신금이 있다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아주 길하게 될 수 있는데 경신금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면은 다소 하는 일에 있어서 일이 지지부진하거나 결과가 나빠지거나 또 결과가 획득했는 결과를 획득하기도 어렵지만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부분은 어떠냐. 연애는 남자든 여자든 대체로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썩 나쁘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그냥 보통의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역시 보통 정도의 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러나 사주 내에 이런 기미일주가 을사년에는 사주의 천간에 경신금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신금이 있다면 아주 상대적으로 결국은 매우 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경신금이 있다면 기미일주는 을사년이 굉장히 괜찮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사주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천간에 갑을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살이거든요. 관살이 있는 거니까 을사년이 되면은 또 관살이 작동을 하니까 지지로 왕지가 왔지만은 많은 관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그런대로 좀 길함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인성이거든요. 인성인데 완전하게 제복은 못했지만은 칠살을 화살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병정이 있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썩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나쁘지도 않은데 어쨌든 좋은 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경금이 둘 다 좋습니다.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둘 다 좋은 해가 될 수 있는데 경금이 있을 때가 더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나 계수가 만약에 천간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전하는 운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어렵고 결과도 저조하고 하는 일에 다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지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유나 축이 있으면은 지지에 유금이나 축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가 만약에 해수가 월지엔 해월의 기미일주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간에 뭐 경금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월의 기토일주라면 을사년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미일주의 을사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